네,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신학을 하는 분들은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소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붕 위에 비둘기가 살고 장미꽃이 꽂혀 있는 어떤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얼마짜리 집이냐, 평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평수가 몇 평이고 집이 얼마고 집의 가치가 얼마고 그래야만 그 집이 좋은 집이구나 나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자녀들이 와서 내 친구가 목소리가 어떻고 머리는 어떤 색이고 걔는 어떤 거를 무슨 문학을 좋아하고 이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친구인지 잘 감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걔는 몇 살이냐, 형제는 몇 명이냐,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시냐 이렇게 해야만 그 친구가 어떤 친구구나 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른들이 너무나 숫자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삭막하게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텍쥐페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숫자에 대한 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고 아주 객관적이고 숫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양적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조작화라는 겁니다. 조작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개념화 얘기, 개념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이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청소년 비행을 집을 가출했다든지 친구를 때렸다든지 일진에 소속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념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행이란 집을 가출한 경험이 있고 친구를 3번 이상 때린 적이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의 청소년 비행은 개념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집을 나갔다는 것이 며칠 동안 나간 거냐, 나가서 부모님이 속을 썩인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데 이 조작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이란 뭐냐, 조금 생뚱맞은 개념화이긴 하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것도 청소년 비행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학자가 청소년 비행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 100명이었는데 100명 중에서 제가 15등을 했다.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 비행 청소년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비행이라 그랬는데 100명 중에서 15등을 했다 그러면 이게 비행일까 아닐까? 이거는 생각하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매일 1등만 하는 친구는 아마 반에서 한 5등 안에 드는 아이들만 좀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맨날 1등만 하는 친구한테 15등을 한 이만식이 청소년 비행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친구는 아마 비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친구 공부 잘 못했어. 그래서 비행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서 한 80등 정도 한 친구한테 15등 한 이만식이 비행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 친구는 당연하게 비행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80등 하는 사람이 봤을 때 15등 하는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비행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개념화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하에서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조작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화란 그러면 뭐냐? 개념화에다가 수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화 플러스 수치화해서 객관화시키는 개념이 조작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청소년 비행과 학업 성적을 연관시킨 조작화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청소년 비행이란 뭐냐?
개념화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것도 비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조작화는 개념화와 다르게 전체 구성원 중에서 30% 이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비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30% 이내에 들지 못하면 비행이구나.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100명 중에서 15등 한 친구는 청소년 비행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30% 이내에 들지 못한 사람이 비행이라 그랬으니까 15등은 15% 안에 들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1등 하는 친구한테 그러면 이만식이 비행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비행이 아니다라고. 왜 그러냐면 30% 이내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조작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을 할 때에는 이 조작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그러면 이 사회조사가 왜 필요한가? 또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사회조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관서지방과 관동지방 사람들이 성격 차이가 굉장히 있다 그러는데 성질이 급하고 한쪽은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그런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동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도쿄와 관서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오사카 조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연구였냐면 연구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이 됐을 때 이제 섰습니다. 쓰고서 이제 파란불이 바뀔 때 이 차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 뒤에 있는 차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크락션을 울려서 이 앞차보고 빨리 가라고 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했더니 재미있게도 이 도쿄 지방에서는 앞차가 가지 않았을 때 뒷차가 크락션을 울리는 시간이 평균 많은 수의 조사를 했더니 4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오사카에 가서 또 똑같은 조사를 했더니 오사카에 갔더니 2초 걸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사카에서 하는 이 관서지방 사람들이 성격이 훨씬 관동지방보다 급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보니까 교통사고량이 보통 관서지방이 관서지방을 대표하는 오사카 지방이 도쿄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2배 정도 많았고요. 그래서 보험료도 한 2배 정도 비쌌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자동차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사 방법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막연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입증해 주는 게 조사 방법론의 필요성이다. 조사 방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학교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 학기 시작이 되면 신앙 사경회를 하는데 우리가 사경회를 하는 목적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심의 제고를 위해서 학기 초에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의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경회를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사경회가 끝난 다음에 신앙심이 높아졌는가? 또는 4학년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1, 2학년 학생보다 사경회를 보통 4번에서 6번을 더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신학과 학부 4학년 학생들이 학부 1, 2학년 학생보다 신앙심이 월등히 좋은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경회를 정말 하는 이유가 신앙심을 높이는 거라면 4학년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보다 당연히 신앙심이 더 높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표본을 추출해 보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조사를 모르면 연애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 속에 이 사회조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특히 올해에는 4월과 12월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지금 모든 신문들이 거의 매일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대선 후보가 어떤 대선 후보를 몇 % 앞서고 있다. 어떤 정당이 어떤 정당보다 몇 % 이상 지지도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조사 결과를 갖다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연구에 의하면 또 조사에 의하면 그게 맞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이제 다루는 건데요. 그래서 그 재밌는 현상은 어떤 정당이 어떤 정당보다 얼마나 앞섰고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보다 몇 % 앞서고 그러는데 그 인구 조사한 사람 숫자를 보면 보통 한 1,500명, 뭐 1,000명, 많아야 2,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의 인구가 5천만 명에 다가가고 있는데 어떻게 2,000명만 조사해서 연구한 결과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조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의문이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게 다 맞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조사 방법론이 발전했기 때문에 또 통계 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서울시 인구가 뭐 1,000만 명이다 그러면 한 2,000명만 우리가 조사를 해도 충분히 서울 시민 1,000명의 의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2,000명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뭐냐면 우리 1,000만 명 서울 시민 인구 중에서 2,000명을 뽑아내는 이 표본을 추출만 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체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과학에서 표본 추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뽑힌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 집단이 있을 때 그 전체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것을 표본 추출이라 그러고 그 뽑힌 집단을 우리가 표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을 조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000명 서울 시민 중에서 2,000명을 뽑아가지고 2,000명이 그러니까 표본이 되는 거죠. 이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을 조사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 표본을 조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뽑힌 표본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울시 전체를 우리가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의 용어로 모집단이다. 어미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것을 표본 추출이라 그러고 거기서 일부가 뽑힌 것을 우리가 표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뽑힌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표본 조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뽑힌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 것을 통해서 모집단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 1,000만 명에서 2,000명을 뽑는 것을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 그러고 뽑힌 2,000명을 우리가 표본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집단인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울 시민 전체가 모집단이고 그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 그러고 뽑혀진 집단을 우리가 표본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표본 조사라 그러고 그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서울 시민인 모집단의 성격을 갖다가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을 뽑을 때 이 표본을 왜곡되게 뽑으면 서울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뽑힌
2,000명의 표본이 서울 시민의 생각과 가장 근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본을 아주 정확하게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표본을 뽑아야만 우리가 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어떻게 표본을 정확하게 뽑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표본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그 표본이 서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뽑아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추출하는데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뭐 강남구에 가서 2,000명을 뽑아가지고 서울 시민의 생각이 이렇다.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분명히 서울 시민의 의견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또 서울시에서 조금 열악한 어떤 구에 가서 그 구민들로부터 2,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표본 조사를 해서 서울 시민들의 생각은 이렇고 지금 서울 시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서울 시민들의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는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서울 시민 전체에서 2,000명을 뽑아가지고 서울 시민의 의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본을 잘 추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확률 표본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뽑힌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표본 추출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그래서 이거는 서울 시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무작위로 2,000명을 뽑아내는 방법. 그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1,000만 명이라면 1,000만 명한테 전부 다 고유 번호를 하나씩 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로또를 뽑는 것처럼 2,000명을 뽑아내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다 번호를 줘서 이렇게 하기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이 굉장히 클 때에는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번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통 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통 표집이라는 것은 몇 번째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좋기는 우리가 그 선거 때가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어떻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투표 예측해서 이제 각 방송국들마다 뭐 어느 정당이 몇 % 지지를 받았고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 같고 그래서 당선 예측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개통 표직 방법이라는 걸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선거를 하러 가시면 어떤 사람들이 서가지고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누구를 지지했느냐, 어떤 정당을 지지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마다 계속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두고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번째 나오는 사람마다 질문을 한다든지 50번째 나오는 사람마다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50번째 나오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100번째, 150번째, 200번째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매 10번마다 한다면 10번째, 20번째, 30번째 사람한테 가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전체 질문한 거를 가지고 누가 당선될 것 같고 사람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각 방송국마다 이제 출구조사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개통표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층화표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층화표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집단을 갖다가 일정한 성격으로 나눈 성질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있다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그 성격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너무 크니까 예를 들기가 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봤을 때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조직이다. 그러면 이 10,000명의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에 이 10,000명을 전체 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뽑아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매 10번째 사람들한테마다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개통표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10,000명의 사람들한테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반 성도에서부터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모든 직분의 사람들이 다 이 설문 대상이 나와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데 아마 10,000명 중에서 1,000명만 뽑자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1 정도의 확률인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아마 이 설문조사에서 배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층화표집이라는 것을 합니다. 층화표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인들을 여러 층으로 나누는 거죠. 교회라는 이 성도 집단은 크게 우리가 이 장로와 안수집사라는 항존직, 그 다음에 권사, 서리집사, 일반 집단 이렇게 그 미리 층을 나눠서 각 층마다 각 층에서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층이 예를 들어서 장로는 전체의 교인 중에 3%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7%라면 이 전체 집단이 10%, 권사가 또 한 10%, 그러면 항존직분에서 10%, 권사라는 층에서 10%, 서리집사가 30%라면 서리집사 쪽에서 30%, 나머지 50%가 일반 성도라면 일반 성도에서 50%.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 중에서 5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에서 300명을 뽑고, 그 다음에 권사 집단에서 100명을 뽑고, 장로와 안수 집단에서 100명을 뽑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비례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층을 나눈 데서 일정 부분 뽑아가지고 분석할 때 거기다 가중치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층화 표집이라는 것은 모집단이 너무 크고 또 모집단의 성격을 이 연구자가 잘 알고 있을 때에 전체 모집단에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연구 비용도 줄이고 이 확률 통계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층을 나눠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층으로 나눈다면 5개 층으로 먼저 나누면 그 층과 층 사이는 이질적인 집단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존 직분과 일반 성도 집단은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층과 층 간은, 집단과 집단 간은 이질적이고 그 집단 안에서는 다 동질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층이, 모든 집단이 골고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층화 표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다 그 1, 2, 3, 4, 5층이 있다면 그 1층에서 20%를 단순 무작위로 뽑고 5층에서 50%를 단순 무작위로 뽑고 그래서 전체 사람들의 그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가능한 한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조사 표본으로 쓰려고 하는 방법이 층화 표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집락 표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가 25개 구로 되어 있는데 이 25개 구의 성격이 만약에 다 비슷비슷하다면, 물론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지만 만약에 서울시의 25개 구가 성격이 다 비슷하다면 우리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25개 구가 있으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3개 구만 미리 뽑아가지고 그 3개 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를 한다면 서울시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의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아까처럼 층화 표집에서는 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의 구가 한 3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3개의 층으로 나눠서 각 층마다 다 뽑아야만 서울시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는데, 이 집락 표집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의 성격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1개 구나 2개 구만 뽑아서 조사를 해도 서울시 전체의 서울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락 표집에서 전제는 뭐냐면 25개의 성격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락과 집락의 성격은 동일하고 집락 내에는 다양한 집단이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는 굉장히 성격이 이질적이고 집단과 집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락과 집락의 성격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 집락에서마다 표본을 추출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 같은 성격이니까 한 집락을 선정해서 그 집락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내면 서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된다는 거죠. 근데 층화 표집은 그 집단과 집단의 성격이, 거기서는 이제 층이라 그러는데, 이 집단과 집단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집단에서 다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층화 표집은 집단과 집단의 성격은 이질적이고 집단 내의 성격은 동질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단에서 다 뽑아야 되는 거고, 집락 표집의 성격은 집락과 집단과 집단의 성격은 동일하고 집단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락을 뽑으면, 우리가 한 구로 뽑았다 그러면 그 구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은 서울 시민 전체의 성격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도 서울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집락 표집에서는 한두 구만 뽑아가지고 서울 시민의 성격을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집락 표집입니다. 그래서 또 그 한 구 안에 있는 여러 동이 있는데 그 동의 성격도 다 똑같다 그러면 어떤 동을 선정해서 그 동에서 1000명을 뽑는다면 우리가 서울 시민 1000만 명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것은 이 사회조사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 중에서 조작화라는 것이 뭐고, 이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해서 우리가 사회조사를 할 때 보면 이제 표본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표본조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이 있고,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서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과 개통 표집과 층화 표집과 집락 표집이 있는데, 그 각 4개의 표본 추출 방법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